여성인 신고자는 남성인 의뢰인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자의 말만 믿고 긴급 응급조치라고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만약 억울한 스토킹 신고를 당하셨다면 즉시 안녕하세요. 법무인 백승 박윤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많이 보완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의 긴급보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윤재원 변호사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윤재원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도 많이 다루어 보셨죠? 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를 하기도 했고, 반대로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한 분들을 변호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며칠 전인 2025년 9월 15일에는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한 분을 변호해서 불기소, 즉 혐의 없음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이고 스토킹 범죄란 무엇인가요? 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들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스토킹이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정 행위란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행위, 누군가의 거주지 등에서 지켜보는 행위, 전화, 이메일, SNS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는 행위,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등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한편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나요? 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스토킹 범죄는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미성년인 아이에 대해 친권이 있고 양육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아이를 만나는 것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나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성인 부모 자녀 사이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헤어진 애인 관계 사이에서 많은 스토킹 신고가 발생하는데요. 때로는 일방적인 이별 통보 후에 상대방이 찾아오는 경우에 즉시 스토킹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는데요.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네, 최근 경찰은 스토킹 신고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서면 경고를 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응급 조치는 첫 번째,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는 스토킹 범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한 것만으로 즉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는 최대 1개월이라는 한계가 있어 법원의 잠정 조치로 더 길게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는 최대 1개월이라는 기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반적으로 긴급 응급 조치와 함께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법원의 잠정 조치는 3개월 동안 유효하고 2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9개월 동안 잠정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 행위가 매우 심각한 스토킹 범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잠정 조치로서 스토킹 행위자를 구치소에 가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나 긴급 응급 조치,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약 흉기 등을 휴대해서 스토킹 범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잠정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스토킹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네, 제가 지난 2025년 9월 15일에 무혐의 결정을 받아들였던 사안이 바로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여성인 신고자는 자신의 특정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성인 의뢰인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자의 말만 믿고 긴급 응급 조치를 하고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즉각 대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의뢰인께서는 4주 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억울한 스토킹 신고를 당하셨다면 즉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유리한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법원의 잠정 조치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하거나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는 있는데요. 법원으로서는 스토킹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스토킹 혐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할 때까지는 잠정 조치를 쉽게 취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윤재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제도를 악용해서 누군가 억울한 사람을 스토킹 가해자로 낙인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